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28회 리더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브레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로님. 네, 저의 에피소드였던 짠테크를 보시고 반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것은 팟캐스트 소리 아마 그 오마이걸 네네, 말씀하셨던 맞아요. 그분이죠. 네. 짠테크를 이제 김짠부라는 아, 책으로 배우셨고 유튜브 중에 누워서 돈 벌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 이렇게 덕담까지 남겨주셨네요. 예. 네. 김짠부 씨는 이제 유튜버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네. 나이가 아마 20대 후반이실 거예요. 네. 네. 구독자 유튜브가 한 20만, 30만 맞아. 그 정도 되시는 되는 거.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네. 누워서 돈 벌기 채널도 저도 자주 보는데 되게 유용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요새는 또 부동산 관련해서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재테크 유튜브에서 뭐 기본이 다 짠테크를 말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돈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립을 한 다음에 이제 절약이 우선이 돼야지 네. 돈을 불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걸 다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마인드셋 차원에서 다들 강조를 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닐까. 그 돈에 대한 개념 부분 다 날아가지 않았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편에서 돈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켜 드리고자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또 편집을 했더라고요. 야. 다 아셔. 이미 다 네. 아셔. 돈에 대한 개념. 그게 얼마나 중요한 네. 그 개념인데. 돈에 대한 개념 궁금하시면은 김짬보님 채널이나 이 누워서 돈 벌기 채널에서 보시면은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포스카111님도 정기 후원해주시는 포스카111님도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안브레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네이버 플러스 회원 혜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셨다고. 네. 네. 돈 버셨다. 네, 맞아요. 하다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네. 뭐 유생님 소개해주신 앱도 까셨다고. 네, 제가 소개해드린 오베이 앱 까셔서 설문 참여해서 돈도 벌고 계시겠죠? 네. 저요 이거 깔았거든요. 네. 벌써 1,700원인가 모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림 설정 해놓고 네, 맞아요. 시간 될 설문이 때. 마감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팁으로 하나 더 이제 대댓글 단계 있는데 네. 가끔씩 그 영화 사전 시사회 같은 거 네. 이제 설문으로 올라오거든요. 참여할 사람 모으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당첨되신다면 가서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또 꿀팁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본인 머리도 본인이 제가 잘라볼까라는 고민도 하셨다고 저희 얘기 듣고. 근데 아무나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예, 굉장히 그런 건 또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려움을 또 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짜게는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합시다. 네. 근데 저 네. 좀 부작용이 생겼어요. 네. 제가 그 에피소드 하고 나서 한 2주 동안 참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아껴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2주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고삐가 풀린 거예요. 보복 소비. 네. 더 많이 쓰게 됐어요. 네. 요요가 왔구나. 네, 그래서 적절하게 네. 패턴을 본인이 조절해가면서 맞아요. 하시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거야. 네. 그것도 성향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써야 되는 사람은 써야 되고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성향이 되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네. 안부르나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마음껏 쓰라고 돈을 쥐어줘도 저희는 잘 못 쓸 거예요. 맞아. 저는 이걸로 뭐 아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맞아, 하겠죠. 맞아. 네. 쓰는 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네, 뭐 순트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또 반가운 이름인 달달달 보루님께서 오셨는데 네. 저희가 그 에피소드에서 달달달 보루님 이름을 너무 많이 외쳤나 봐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들으셨는데 많이 네. 웃으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들 제대로 안 보셨는데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아가신다고 감사한 말씀을 남겨주셨고 그 심사평 부분 대화를 나눴었는데 거기서 공감 가는 게 많으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또 뭐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 윤타타는 타타틴?
윤타타는 타타타님. 네. 윤타타는 타타타. 윤타타는 타타타. 이게 좀 뜻이 어렵네요. 뭘까요? 그러게요. 저도 네. 좀 유추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잘 모르겠어가지고. 귀여운 닉네임이네요. 윤타타님이라고 해야겠다. 네. 윤타타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즐겨 듣다가 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본다고. 네, 처음 등장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최근에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국토 종주에 도전하게 되셨대요. 오. 그러다가 저희 방송을 듣게 되면서 좀 힘을 많이 내셨다고 완주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댓글을 남긴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네. 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팟캐스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저도 국토종주를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국토종주를 하면서 저는 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네. 나도 이런 거를 해보면 되게 좋겠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나서 이 댓글을 한참 동안 바라본 것 같아요. 이거 빈동님 남긴 댓글 아니죠? 그래서 나는 너무 이게 경험이 너무 똑같은데. 잘 부합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진짜 이게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감동받았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누군가한테 힘이 돼주는 존재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거금 10,000원까지 이렇게 오.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녹음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돌아오셨나 모르겠네요. 돌아오시는 길에 댓글을 올리셨는데. 네, 아마 집에서 쉬다가 이제 또 다시 생활에 집중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더편의 마지막 시간. 네. 제1회 개교 한센배 모의 대선의 판을 뒤집을 네 번째 후보, 저 장빈둥의 후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팔 나쁘게 뒤집는 뜻인 거. 그 뜻이 아니었는데 반대였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저의 리더는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감독이라고 뽑히는 알렉스 퍼거슨 경입니다. 네. 이거 반칙입니다. 뭐 왜 지금 왜 뭐가 반칙이냐면 반칙은 지금 누가 했는데 반칙을 지금 윤여정 선생님으로 누가 했는데 왜 반칙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빈둥님은 부르님과 제가 맨유의 팬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맞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첫 만남 때 관심사를 나눴는데 저희끼리 공통 분모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브른님하고 쓴트님의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라는 거. 네. 두 분은 뭐 언제 팬이 되신 거예요? 부르님 언제부터 팬이셨어요? 저는 이제 베컴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데이비드 네. 베컴이라고 잘생긴 축구 선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맨유에서 뛸 때 거의 막바지. 네. 저는 이제 중학교 저학년이었고 네. 그때 좋아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중계를 해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잡지 사고 화보 같은 걸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박지성이 네. 맨유를 간다는 거예요. 마침. 2004년, 2005년 시즌에. 네. 그 뭐 어안이 벙벙했죠. 근데 베컴은 이미 팀을 떠난 상태였지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새벽 날밤 새우면서 박지성 경기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팬이 됐었죠. 저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나올 즈음에 네.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제 이적한다. 네. 위대한 팀에서 나온다. 네. 그때 관심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박지성 선수 좀 신기하네요. 네, 그러게요. 가 떠난 이후에 오히려 팬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그 팀을 지휘하는 그 기간을 본 게 길지는 않아요. 네. 거의 그럼 암흑기만 보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네. 그러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약간 보편적인 맨유 팬의 유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네요. 보통은 이제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가면서 맨유 팬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된 경향이 있는데 부른님은 그 전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엄밀히 따지면 박지성 세대라고 봐야죠. 왜냐면 그전엔 중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닿기가 힘들었어요. 베컴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거고. 쓴트님은 그 이후에 오히려 그쵸. 좋아하셨고 네. 유생님도 좋아하세요? 저는 프리미어리그 안 봐요. 네. 스포츠를 애초에 스포츠 마이너니까 또 뭐 중동 리그 이런 거 무슨 마이너 감성으로 이제 프리미어 리그는 너무 대중이야.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구기 종목을 싫어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있었구나. 네. 제가 맞아요. 구기 종목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뭐 피겨 스케이팅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동계올림픽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자체가 원래부터 퍼거슨 경에 대해서는
듣기만 했지 네. 그분의 뭐 그 히스토리 이런 것들도 잘 몰라서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퍼거슨에 대한 각자의 인식은 어떤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퍼거슨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유생님은 맨유 감독 그 정도? 네, 그 정도 딱 그 알고 정도? 있어요. 네. 그냥 딱 그 정도만요? 뭐 되게 뭐 위대한 명장이다 이렇게 듣기는 했었어요. 네, 오늘 구성이 되게 좋네요. 퍼거슨에 대해 모르는 분 한 명, 네. 맨유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네. 퍼거슨을 잘 모르는 분 한 명, 퍼거슨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명.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본인? 저는 잘 알고 있죠. 아. 네, 그럼요. 순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맨유랑 연결되어서 네. 최다 우승, 최다 트로피 네. 컵을 쥐게 만든 음. 정말 최고의 감독님이신데 저한테는 호랑이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이미지가. 무서운 이미지. 네. 그리고 키가 되게 크시잖아요. 네. 거구이시고. 네, 180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본다면 정말 압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박지성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데 제가 왜 박지성 선수와 연결을 지어서 기억이 나냐면 박지성 선수가 이적할 때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는데 네. 그 편지를 맞아요. 써서 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이분은 진심이시다. 본인의 선수와 본인의 축구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네. 그 편지 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 편지가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데 네. 자기가 이제 너를 이적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항상 너의 무릎 부상 상태를 염려했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되게 감동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을 겪든지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라. 박진영 선수 개인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한국인 선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럴만하지인데 그분이 관리하셨던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챙기시는 것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벌써 넘어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리더로서는 네,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들어봐야죠. 그렇죠? 들어봐야죠. 네. 영국 분이죠? 네, 스코틀랜드 출신의 승엽이 씨 하시겠네요. 그렇네요. 그게 약간 고정관념이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그 퍼거슨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아볼게요. 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을 뽑아보라 그러면은 네. 많은 감독들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등을 뽑아라 그러면 조금 엇갈릴 수도 있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명, 5명을 뽑아라 라고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네. 아마 분명히 퍼거슨 감독은 항상 다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제 손에 얻은 트로피의 개수가 49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개 이상의 트로피를 다 이렇게 거둔 거예요. 네. 이 중에는 이제 13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들어가 있고 2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프리미어리그가 개편하고 나서 퍼거슨 감독이 경험했던 21번의 시즌 중에 단 8번을 제외하고 13번을 모두 우승합니다. 우승을 하지 못했던 8번 중에서도 5번을 준우승을 해요. 그 나머지 3번은 3위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임하고 있을 동안은 맨유가 3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그러니까 3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네. 평균 순위가 아마 1.3위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이제 박지성 세대니까 퍼거슨 감독이 재임을 하고 있을 때부터 맨유를 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퍼거슨 경이 은퇴를 하고 나서 맨유의 순위는 처참합니다. 처참해.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리그에서는. 두 분이 맨유 팬이시니까 한번 뭐 언급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요즘 맨유 상황이 어떤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안 좋죠. 네. 여기서 네거티브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네. 본인 다음 그 뭐랄까요 정권이 들어서면은 망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게 이따가 그 네거티브 포인트를 제가 해명하는 시간도 있긴 한데 그럼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 퍼거슨 경이 은퇴하고 나서 맨유의 순위가 곤두박질 칠 정도로 퍼거슨 경이 위대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지금 유생님의 의견에 대한 보완책은 단단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팬이시니까. 네. 뭐 기대하십시오. 어쨌든 퍼거슨이 누구인가를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퍼거슨 감독은 1941년생이고요. 네. 스코틀랜드 출신의 축구 감독이고 선수 생활을 직접 하셨어요. 뭐 공격수 출신이었는데 뭐 일부 감독들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의 선수까지는 보긴 어렵고 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리그 안에서 굉장히 준수한 선수였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33 정도 나이에 은퇴를 하십니다. 네. 은퇴를 하고 나서 바로 감독 코치의 길로 들어서서 스코틀랜드 에버딘이라는 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에버딘이라는 팀이 스코틀랜드 리그가 보통 셀틱과 레인저스라는 두 팀이 양강 구도를 이루는 리그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최초로 에버딘이라는 팀을 리그 우승까지 이끌고 그때로 치면 챔피언스 리그격인 그런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업적이 되게 주목을 받으면서 네.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퍼거슨 감독이 선택한 것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그게 1986년이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맨유의 위상이 지금과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퍼거슨 경이 재임할 때와 조금 달랐는데 네. 맨유라는 구단이 그 전에 뭐 바비 찰튼이라든가 조지 베스트 같은 굉장히 유명한 역대급 선수들을 배출한 구단이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리그 한 평균 3, 4위밖에 되지 않는 거기다가 퍼거슨이 부임할 때는 거의 강등권이었던 그 시즌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해서 이거를 구원해줄 만한 구원 투수로 퍼거슨이 이제 등판을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축구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이제 맨유의 맷 버스비라는 네. 위대한 감독이 퍼거슨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비 감독이 은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지금처럼 위대한 감독의 빈자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한 부침을 겪게 됩니다. 네. 예. 근데 그 버스비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퍼거슨이 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말씀하셨다시피 퍼거슨이 부임했을 때는 팀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구단주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뭐 당장 우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까지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퍼거슨하고 구단주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퍼거슨은 이제 결정을 하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팀을 개편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방향을 잡고 퍼거슨이 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구조조정을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팬들의 마음이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퍼거슨이 부임하고 나서 몇 년간은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어요. 팀을 리빌딩하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니까 보통은 네. 그 기간 동안 뭐 퍼거슨 아웃 뭐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퍼거슨이 그 위기를 다 견뎌내고 네.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리그가 개편된 1992년 그러니까 86년에 부임을 하고 나서 6년 뒤죠. 네. 그때 프리미어 리그가 재편된 첫 시즌에 네. 바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21번의 시즌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번을 우승을 하고 5번을 준우승을 하고 3번을 이제 그 3위를 기록하게 되는 네. 역대급 성적을 내게 되는 거죠. 퍼거슨 경이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한 팀을 28년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이에요. 한 팀을 28년간 이끌려면 팀을 보통 한 4, 5년에 한 번씩 리빌딩을 해야 돼요. 네.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세대 교체라는 게 말이 세대 교체지 본인이 평소에 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을 쳐놔야 되고 새로운 이제 시대의 흐름을 맞춰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어려운 과정을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에서 28년간 유지했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럼 이분은 대선에 만약에 당선되시면 네. 28년 동안 독재를 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점인데 좋은 포인트인데?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독재라는 거는 네. 타인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이끌고 가는 게 독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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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은 네. 타인이 원했다? 그렇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분이 독재하신 분들은 다 남들이 해달라 그래서 하는 거다 이러지 않나요? 국민이 요구했다. 네. 아 그런가? 누군가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 좀 말실수를 한 건가?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네. 은퇴 때 모두가 말렸어요. 안 된다. 네. 우리 진짜 망한다. 네. 측근만 말렸겠지 뭐. 누구보다 팬들이 말렸어. 네. 우리 지금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이랬는데 가니까 진짜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 망했어요. 그 말 있잖아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가장 퍼거슨한테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꼬집고 싶은 부분을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 지금 간단한 이력만 말했는데도 되게 불이 붙었는데. 네. 물론 성적 좋습니다. 네. 성적 좋고 뭐 원팀으로 28년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장 의구스러운 부분은
네. 공포 정치를 할 수 있을 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네. 그 호사부면 할 때 네. 호랭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렇네요. 맞아요. 퍼거슨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인 걸 아는데도 제가 왜 들고 왔느냐. 네. 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해 보시죠. 해보시죠, 뭐. 네. 그래서 호랑이 3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퍼거슨 감독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퍼거슨의 자질을 3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 3가지를 우리 사회와 조금 연결해서 왜 퍼거슨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이 설득당하지 않더라도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거슨의 자질 첫 번째는 장악력입니다. 네. 퍼거슨은 통솔에 뛰어난 리더였어요. 네. 퍼거슨은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라고 하면 손가락에 뽑히는 다른 여러 감독들과 다르게 뭐 전술적으로 혁명을 일으켰거나 뭐 혁신적인 뭐 기법으로 팀을 이끌었거나 이런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퍼거슨이 가장 뛰어난 점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집단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 조직 장악력. 네, 조직 장악력이었습니다. 퍼거슨이 추구했던 방향 중에 하나는 그 필드를 뛰는 11명이 하나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뭐 후보 선수들이 될 수도 있고 감독, 코치들, 뭐 스태프, 하다못해 구단의 뭐 청소 관리자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자기가 실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퍼거슨은 항상 뭐 스태프들을 한번 만날 때에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웠다는 일화가 있어요. 네. 이름을 외우고 마주칠 때마다 농담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이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하나의 팀이 단순히 선수들에서만 그치지 않게끔 퍼거슨이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네. 그 선수들을 묶는 방법으로 네. 원팀을 만드는 방법으로 본인이 엄해지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왕따가 없었냐. 네. 이제 동양인인데 선수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네. 하나의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네. 나머지 사람들이 뭉치기 마련이다. 네. 근데 그 무서운 사람이 퍼거슨 경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수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일종의 듭니다. 악역을 자처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로 이끄는 힘이 뭐 말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선수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겠어요. 그 숨쉬기만 해도 돈이 막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네. 네. 그런 사람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퍼거슨은 정말 뚜렷한 원칙을 선수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통솔력을 수월하게 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맨유 선수들은 복장 규율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었어요. 뭐 이동할 때 정장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껄렁껄렁한 모습의 복장이나 그런 태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규율이 굉장히 명확했고 네. 음주 문화 같은 것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더 단속이 됐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퍼거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 SNS. 네. SNS는 인생의 낭비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말을 네. 퍼거슨이 처음 했고 네. 그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굉장히 그쵸. 유명한데 그걸 선수들이 뭐 아무리 경기 안 뛸 때라고 해도 SNS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없는 논란도 생길 수 있을 거고 네. 네. 그렇게 논란이 생기다 보면 팀의 기강을 해칠 수가 있고 그거는 곧 팀의 성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원칙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통솔하려는 모습을 퍼거슨은 보여줍니다. 근데 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복장 좋아요. 음. 그리고 뭐 규율 이런 거 좋고 네. 그런 거 원칙을 세워서 다스리는 거 좋은데 네. 또 시대가 시대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세대가 지금 MZ세대 아닙니까? 네. 그런 친구들에게 이동할 때는 양복을 입어라. 껄렁껄렁한 태도는 안 된다. SNS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만약에 통솔을 한다면 네. 그게 과연 원팀으로 묶일 수 있을지. 맞아요. 그게 저도 우려되는 점인데 네. 그런 점에서 퍼거슨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퍼거슨이 그런 복장 규율을 뭐 꾸준하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경기에서 라이벌 팀인 리버풀하고 경기를 치르는데 네. 리버풀 선수들이 경기 전 이동하는 기간이나 뭐 인터뷰하는 기간이나 이런 때에 굉장히 좀 패션을 추구하려고 하는 복장을 한 거를 퍼거슨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퍼거슨이 그걸 보자마자 우린 이겼다.
저런 자세로 나오는 팀하고 경쟁하는 거는 우린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를 선수들한테 강조를 했대요. 네. 실제로 이기기도 했고 이 사례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어필을 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수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게 조금 억압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퍼거슨이 그렇게 원칙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라도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퍼거슨이 추구하려고 하는 원칙 그 이상의 차원에는 팀과 팬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비록 이게 어려운 일이더라도 우리는 프로기 때문에 팀과 팬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성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거에 한해서는 따라와 줘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설득력이 적었으면 그게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테고 불만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러지 않았고 실제로 이게 성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퍼거슨의 이런 원칙에 의한 장악력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네.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 역시 맨유 팬이에요. 저는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의 그 목표를 위한 통제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네. 할 말이 없는데 너무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서 맞아요. 여러 번의 성적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돌아봤을 때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통제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종의 시합 네. 게임의 어떤 국한된 룰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네. 제한된 전제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먹힐 수 있어요. 근데 국가 경영이라는 것,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네. 또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단순화시킨 원칙이 그런 것에 먹힐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다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아니 자기 차례 끝났다고 아주 아니, 김슨트가 제일 신났어요 지금. 아이 너덜너덜해지겠네 아주. 네. 말씀해 퍼거슨이 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뒤에 거대한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를 데려와서 기용하는 것도 그렇고 네. 본인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구단주라든지 선수들한테 그런 권위나 위험이 자본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거를 뭐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런 권위가 쌓이기까지에는 퍼거슨의 그때까지의 경력이 그런 권위를 만든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 축구 감독이라는 자리가 성적이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 아무리 뭐 오래 근무했건 뭐 경력이 뛰어나던 간에 자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그렇죠. 해결책들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 시장에서 28년 동안 한 팀에서 살아남았다. 네. 그리고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퍼거슨이 취하는 방식이 모든 사회에서 이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들어맞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지금의 현대사회,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모두를 똘똘 뭉치게 하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전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원화, 다양화 네. 이런 걸 추구하는 사회에서 네. 저는 통합 이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일정 부분 필요하긴 하죠. 네. 근데 굉장히 잘 꾸며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통제하겠다라는 네. 말에 다른 양면적인 말인 거죠. 이런 네네. 게 좀 정치적인 걸로 해석을 하면은 좀 전체주의적인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죠. 예. 이따가 세 번째 자질에서 네. 결단력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네. 거기서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은 쳐내거든요. 한 명 쳐내야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따 그럼 퍼거슨의 자질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장악력이라는 거.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장악력만 가지고는 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유생님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분명히 반대급부에 무언가가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채찍만 가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반란이 일어나죠. 그렇죠. 특히나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맨유라는 팀인데 네. 거기서 채찍만 든다고 해서 그게 결과로 이어지냐? 이러진 않았을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래서 퍼거슨의 자질이 뭐가 있냐 하고 살펴보니까 유연함이 또 있었습니다. 장악력 뒤에 유연함이 숨어져 있었어요. 네.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죠. 뭐 네. 들어봅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유연함, 음. 두 번째는 전술적인 유연함. 인간적인 유연함 먼저 살펴보죠. 네. 퍼거슨은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네. 본인이 겪은 최고의 재능이라고 말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선수가 처음 왔을 때 네. 퍼거슨한테 날강두? 날강두가 처음 맨유에 왔을 때 네. 퍼거슨한테 진짜 오지게 혼났습니다. 오지게 혼났어. 욕 맨날 듣고 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맨날 뒤에서 울었다는 그런 후일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끝나면 호날두를 이렇게 불렀대요. 네.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라. 특히나 너는 포르투갈에서 왔으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무조건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축구 외적인 부분에서는 퍼거슨은 선수들한테 그냥 아버지였대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던 사람이 호날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 선수들이 퍼거슨 밑을 떠난 후에 네. 회상하는 그런 말들,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네. 뭐 호날두뿐만이 아니고 베컴, 루니 네. 뭐 이런 선수들이랑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일화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 후를 돌아보면 되게 좋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퍼거슨에 원래 대해서. 인간이 다 그래요. 호날두 다 미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갈등이 네. 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특히나 퍼거슨 감독이 이것도 세 번째에서 나올 거지만 쳐냅니다. 근데 쳐내고 나서 상처를 받은 선수들이 네. 그때 당시에는 퍼거슨한테 막 언론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랬지만 다 돌아서고 보니까 위대한 감독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네. 공통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네. 가부장적인 분이셨네요. 굉장히 그러면 느낌이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부장적인 모습이 그 경기장 안에서는 그럴 수는 있으나 선수를 이끄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는 그런 모습은 적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에릭 칸토나라는 유명한 선수가 네. 있어요. 네. 정말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네. 우리 세대가 악동 축구 선수 하면 떠올리는 선수들이 보통 뭐 루니나 네. 발로텔리 뭐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런 선수들 애기입니다. 애기. 아 그래요? 그냥 애기예요. 칸토나에 비하면. 네. 칸토나의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관중한테 쿵푸킥을 시합 중에 날린 적이 있어요.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게 맨유에서 벌어진 일인데 영입될 때만 해도 그 당시에도 칸토나를 왜 영입하냐는 저런 양아치를 영입하냐는 말이 많았어요. 네. 근데 퍼거슨은 이제 판단한 거죠. 우리 팀의 성적을 위해서는 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런 선수를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잠깐 원칙을 굽혀서라도 저런 선수와는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망아지 같은 그 선수를 네.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쿵푸킥을 했을 때도 네. 모두가 욕을 했지만 퍼거슨이 감싸줘요. 물론 그게 좋은 행동이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칸토나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네. 하지만 퍼거슨은 거기서 감싸줘야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감싸주고 나서 칸토나가 실제로 우승을 많이 이끌어주기도 했고 네. 칸토나는 이후에 밝히기를 나는 그 당시였으면 퍼거슨한테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다라고 네. 인터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감독이었다.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동기부여를 얻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누구는 칭찬해주면 더 잘하는 맞아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다그치면서 더 쪼여야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좀 캐치를 하고 사람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맞아요.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정확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셨던 네. 분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들이 보통 심리학에 굉장히 다 능통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퍼거슨은 선수들을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로 이끌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플레이어로만 본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또 예로 들 수 있는 게 아까 잠깐은 저희 박지성 선수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박지성 선수를 영입할 때도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최고의 명문 구단 감독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박지성 선수한테 전화를 해서 지송 영입하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영어로. 가짜 뉴스 지금 퍼뜨리실 거예요, 지금. 너를 봤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너가 뛰는 모습을 봤다. 네. 꼭 함께 하고 싶다. 박지성 선수 거기서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은퇴 때 보내는 편지 그게 뭐 가식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네. 분명히 그 감독을 겪었던 선수한테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유연한 리더였다. 생각보다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전술적 유연함이 있는데 네. 사람이 유연하면 뭐합니까? 성적을 잘 내야지. 성적을 잘 내려면 특히 28년간 3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성적을 거두려면 현대 축구의 흐름에 맞게 본인의 전술을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퍼거슨은 그거를 주도적으로 전술을 바꿔가면서 계속 정상을 유지했던 그런 감독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긴 했지만 퍼거슨은 전술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뛰어난 감독이다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퍼거슨이 추구하는 리딩의 방향도 그쪽과는 닿아 있지 않았고 다만 퍼거슨은 자기보다 전술을 잘 아는 수석 코치를 계속 뒀습니다. 전술에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수석 코치를 두면서 자기의 단점을 이렇게 커버하는 리더였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능력 있는 2인자를 뒀을 때 1인자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네. 나보다 전술이 뛰어난 감독인데 네. 내가 만약에 성적을 잘 못 내면 나는 잘리고 얘가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퍼거슨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리딩에 집중하고 전술에 집중하는 사람이 오면 우리 팀은 더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있고 계속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 네. 어찌됐든 전술을 수석 코치가 내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감독일 거 아니에요. 근데 퍼거슨이 부임하고 나서 현대 축구의 흐름이 실제로도 계속 바뀝니다. 뭐 역습을 추구하는 현대 축구 흐름이 나오기도 했다가 네. 뭐 이후에는 티키타카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고 네. 그렇게 현대 축구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들을 계속 수석 코치와 상의해서 내게 되면서 그렇게 21번 중에 13번이나 우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맨유라는 팀의 선수들은 그 선수의 능력도 출중하지만 그 맨유라는 팀으로 활동한다는 인식이 네,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맨유 좋아할 때도 그 매력에 반했거든요. 이 선수들은 개개인이 잘나서 뽐내기보다는 팀에서 이 팀을 꾸려가기 위해서 하나로 움직이고 있구나. 네. 그 모습이 보였던 게 그런 힘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물론 맨유라는 구단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하나의 팀이었겠지만 세부 선수를 한 명 한 명 보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런 한두 명의 선수가 잠깐 부상이나 아니면 결장을 한다고 해도 티가 나지 않았다는 거. 기복이 심하지 않게 전술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선수층이 어떻든 간에 항상 성적을 냈다는 게 이 사람의 전술적인 유연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질이죠. 퍼거슨은 결단력이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결단력이 뛰어난 사례를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미래를 위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선수가 누구인지를 퍼거슨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팀 내에서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스트라이커,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스트라이커라고 칭송받던 반 니스텔로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손가락 안에 꼽던 스트라이커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스트라이커가 팀의 미래라고 얘기를 듣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갈등을 빚습니다. 훈련 중에 싸우기도 하고요. 네. 정치질을 하기도 하고요. 나를 선택할 건지 쟤를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해라. 네. 이런 식의 분위기까지 형성이 돼요. 네. 네. 근데 당시에 그 팬들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당연히 반니스텔로이지 하는 인식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호날두는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얘기했죠. 혼나고 있었어요. 계속 퍼거슨한테 개인기 하다가 혼나고 이러던 악동 이미지였기 때문에 네. 아, 얘는 안 된다라는 게 팬들한테도 인식이 있었는데 네. 퍼거슨이 그때 과감하게 반니스텔로이를 쳐내고 호날두를 선택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호날두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호나우두라고 불렸어요. 맞아요. 발음을 그때는 호나우두라고 했어가지고. 네. 근데 별명이 혼자우도였어요. 혼자우도. 혼자만 이제 막 계속 개인기하고 네. 그 헛다리하고 네. 그런 별명이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정말 그 당시만 해도 개인기는 뛰어나긴 했지만 저거밖에 없는 선수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쟤를 위해서 반니스텔로이를 포기하지?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실제로 결과로 이어졌죠.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뽑힐 그쵸. 정도로 네. 뛰어난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의 밑거름에는 바로 그 맨유에서의 성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는 리더가 퍼거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팀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선수들을 과감하게 쳐내기도 했습니다. 유생님 이제 쳐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유생님과 같이 이제 조금 반발을 갖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반대급부로. 네. 그리고
자기와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네. 혹은 선수들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무엇이 됐든 팀의 불협화음을 이뤄내는 선수는 과감하게 이렇게 쳐냈습니다. 그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엄청 위험하죠. 네. 엄청 위험하죠. 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밑바탕에는 팀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항상 그런 그 변명이 있죠. 네. 아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빈센조, 관우, 네. 퍼거슨 다들 폭력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회에 이런 리더들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깨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폭력적인 사례를 예를 들라 그랬는데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데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베컴한테 축구화를 차가지고 네. 베컴이 상처를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베컴이 경기 중에 수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골을 먹혀서 팀이 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베컴한테 헤어드라이기라고 하죠. 사람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처럼 막 머리가 날릴 정도로 조금 사람을 무섭게 한다라고 네. 해서 퍼거슨 감독의 별명이 헤어드라이기인데 네. 그 헤어드라이기를 그때도 시전을 한 거죠. 그리고 축구화를 홧김에 찹니다. 네. 근데 그게 하필 베컴의 얼굴에 맞은 그쵸. 거예요. 그래서 베컴이 그때 퍼거슨에 대한 그 존경심을 이제 거둡니다. 난 떠나겠다 하고 떠나죠. 네. 근데 그 즈음이 그렇게 베컴이 태만을 하기 시작했던 즈음인데 퍼거슨이 그 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네. 팀을 위해서는 잘못된 자세다. 그런 와중에 베컴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결국 베컴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때도 아마 팬들은 다 의아했을 거예요. 네. 전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낸다고? 맨유의 아이콘인데?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팀을 위한 선택이라고 과감히 판단을 한 퍼거슨의 결정은 이후에 뭐 다 증명이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선수가 로이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당시 맨유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였고 퍼거슨이 경기장 밖의 리더였다면 경기장 피치 위에서는 이 로이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리더였는데 네. 이 로이킨이라는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그 동료 선수들을 좀 비난을 하게 돼요. 얘는 이게 잘못됐고 얘는 이게 잘못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지금 위기인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데 네. 퍼거슨 감독이 그거를 듣자마자 로이킨을 쳐냅니다. 그 선수가 심지어 그 당시 주장이었는데 네. 쳐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선수가 이렇게 비난했던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결국 맨유의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되고 더욱 맨유는 더 훌륭한 팀으로 자리 잡게 되죠. 들으면 들을수록 독재적이다. 독재자의 기질이 너무 가득하시다. 그래서 이게 한 끗 네.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좋은 성적을 내신 거하고 네. 그분의 여러 가지 결정들하고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맺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른 선택들을 했어도 그분의 자질이라면은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분의 어떤 결단력이라고 말씀하신 사례들 자체가 팀 자체에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뒤에 좋은 성적들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그게 위대한 자질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유생님의 의견과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맨유의 성적, 그 당시에 그 위대했던 업적들이 퍼거슨의 그런 지도 방식과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지도 방식으로 인해서 맨유가 그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 의구심은 그런 방식이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퍼거슨이 선수를 인간적으로 대하고 폭력적인 것도 저희가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막 그러다기보다는 엄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런 걸로 선수들을 잘 통솔했고 원팀을 만들어서 잘 이끌어 갔는데 요즘 그런 힘이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는 좀 의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인데 네. 퍼거슨은 은퇴 후에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를 뽑아보라 그러면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원칙을 갖고 처음 부임했던 첫 시즌과 은퇴하는 지금 시즌이 다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리더일 수도 있어요. 네. 다만 퍼거슨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자기의 원칙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그게 결과를 드러내고 이런 모습들을 봐온 사람이라면 설령 그게 시대에 맞지 않더라도 네. 설득될 수 있는 측면은 있지 않을까. 뭐 그게 최선이 아니더라도 한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네. 퍼거슨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도 잘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결단력의 세 번째로는 은퇴를 할 때 드러납니다. 네. 우승을 하고 은퇴를 해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은퇴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 미래를 착실히 대비해오던 감독이지만 정작 은퇴할 때는 은퇴할 때 다음 감독을 위해서 남긴 유산은 그렇죠.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그렇죠. 스쿼드였다. 그렇죠. 원래 좋은 리더 아래는 더 좋은 리더가 잘하는 법이고 그렇죠. 청출어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리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평가는 그렇죠. 있어요. 이게 핑계일 수도 있는데 퍼거슨은 은퇴를 한 시점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렇게 결정을 급하게 할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전 시즌에 막 영입했던 일부 선수들한테는 되게 미안함을 비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네는 나를 믿고 왔을 텐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다만 은퇴를 하고 다음 감독을 결정할 때쯤에는 퍼거슨 감독이 정말 고심을 해서 팀 사람들과 결정을 했다고 해요. 다음으로 왔던 감독이 모엘스 감독인데 이 사람이 에버튼을 굉장히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감독이고 네. 전체적으로 의견이 이 사람 외에는 없다 였는데 네. 물론 수많은 감독들이 있었겠죠. 더 훌륭한 감독들이 있었겠지만 그 감독들이 퍼거슨이 이렇게 업적을 쌓아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오는 걸 꺼려했다는 그런 평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에스 감독이었지만 네. 그게 그냥 운이 좋지 않아서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온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인터뷰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은퇴까지 이렇게 결단력 있게 하는 모습이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세 가지 자질을 알아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장악력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는 유연함을 딱 보이다가도 유연함이 보이면 선수들이 방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결단력을 발휘를 해서 팀을 28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닌 거를 모두가 알 거예요. 이 세 가지 자질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훌륭한 리더가 탄생을 하냐. 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자질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모든 감독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리더들이 다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진 리더,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감독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많지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없진 않잖아요. 네. 꽤 있어요. 네. 이 세 가지를 가진 감독들도 꽤 있어요. 다만 퍼거슨은 그보다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퍼거슨이 은퇴를 하고 나서 한 강의에 가서 리더십에 관련된 강연을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교수가 한번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퍼거슨은 사랑으로 성공한 리더 같습니까? 공포로 성공한 리더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영어로 하면 love or fear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한쪽에는 love를 놓고 한쪽에는 fear를 놓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죠. 사랑이다, 공포다, 선수들이 좋아서 따른 거다, 선수들이 무서워서 따른 거다. 거기서 퍼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둘 중에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쯤이 될 거다 하면서 가운데를 가리켜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존경이 깔려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좀 더 가깝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존경이라는 감정이 사랑에 치우친 감정도 아니고 두려움에 치우친 감정도 아닐 테지만 네. 이 사람이 이처럼 뛰어난 경력을 낼 수 있었던 데는 장악력과 유연함과 결단력 같은 수많은 리더의 자질, 그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존경의 감정이 선수들을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지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리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리더라는 게 나 좀 존경해줘.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존경해야 돼. 나는 업적이 뛰어나니까 존경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존경은 절대 생기지가 않거든요. 네. 존경이라는 감정은 결국엔 그 사람의 지금까지 걸어온 경력과 지금의 모습과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과 이 수많은 것들이 다 결합돼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려운 감정인데 이 어려운 감정을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구단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받는 선수들을 이렇게 존경의 감정으로 이끌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퍼거슨의 정말 뛰어난 자질은 이 존경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인가요? 끝이에요? 벌써 정리할 때가 된 거예요? 물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한계들이 있는 리더였어요. 네. 뭐 아쉬운 점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던 리더였지만 퍼거슨은 최소한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한 밑바탕에는 팀을 위한 애정이 있었고 성적을 위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어필을 해보면서 네. 퍼거슨은 뽑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상과도 좀 거리가 멀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한된 그 한정된 공간, 네. 제한된 전제 안에서만 유효한 리더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뭐 어떤 네거티브를 계속했지만 네. 어쨌든 축구 역사상 프리미어리그라는 축구 역사상 상당히 위대하신 분인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약간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게 네. 축구라는 것은 네. 필연적으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쳐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정된 스쿼드가 보통 25명 내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안타깝지만 내보내야 되고 네. 다시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선택은 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걸 잘 했다는 점만으로도 그걸 잘 했으니까 오히려 현실 정치에서 그런 나이나 어떤 신체적인 능력에 대한 제한이 없는 그런 정치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 네. 데에서 잘 해냈으니까 네. 제한이 없을 때는 더 잘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더 생각도 못할 좀 수도 있잖아요. 네? 더 못할 수도 있죠. 훌륭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표를 주고받자는 건가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뭐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런 멘트를 원래 네. 빈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네. 아무튼 근데 이런 어떤 그 반대적인 해석도 할 수 있지 퍼거슨에 않을까. 대한 존경심이 여기까지 닿았네. 저는 존경합니다. 네. 예. 센트님은 저는 그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구단을 이라는 말에서 너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마음-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마음이 움직였고요. 네. 맨유가 가장 위대한 구단인가? 네. 어쨌든 그때는 가장 위대한 구단은 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뿐만이 아니고 네. 그 팀이 상징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 팀을 이끌었다는 그 수장, 명장의 퍼거슨 감독님을 저도 존경하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사회 리더로 모시고 왔을 때 네.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솔해서 이끌어가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하는 그 능력은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퍼거슨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4주 동안 모의 대선을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이 업로드 될 즈음에는 대선의 막바지가 달리고 있을 거고 2주 뒤에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네. 저희가 모의 대선이라고 했지만 그 기저에는 우리가 원하는 리더가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뭐 장난스럽게 이렇게 펼쳐지긴 했지만 그 기본에는 다 우리 사회를 위한 마음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선편을 마무리하기 전에 네. 투표해야죠. 모의 대선이어도 뭐 투표는 해야 되니까 네. 각자 이제 1번 후보부터 한 문장씩 이렇게 어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빈센조. 빈센조입니다. 네. 세상 만악을 뿌리 뽑을 리더, 강하고 능력 있는 리더 빈센조입니다. 기호 2번. 네, 기호 2번 관우 운장. 뭐 저는 캐치프레이즈 이미 발표했잖아요. 네. 충심으로 대동단결. 이걸 끝까지 밀어야죠. 예, 마케팅인데 이것도. 기호 3번 넘어가시죠. 네. 갖가지 다양한 소리들을 아름답게 조율할 리더. 아니, 이게 뭐 좋은 거는 그냥 두 분은 그냥 좋은 단어는 다 넣었어 그냥. 본인도 넣었잖아. 충심. 기억이 안 나잖아요. 충심으로 대동단결 딱 기억나는데 두 그래요? 분은 막 너무 갖가지. 아니. 방금 우리 셋 다 지금 기억난 것 같은데. 아니, 안 뽑으려고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얘였지 이러면서. 네, 기호 4번 퍼거슨. 존경할 수 있는 리더 퍼거슨입니다. 제가 생각한 벌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꼴등 하는 사람은 네. 저희가 이번에도 느꼈겠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업로드를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한 주 네네. 정도. 네.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용 방송을 혼자 녹음하자. 혼자. 네. 이거는 진짜 모의 대선에서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나쁘지 생각. 않네요. 괜찮죠? 네, 언제 뭐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 네. 여분을 한번 갖고 있도록 하자. 거기서 네. 일단은 뭐 투표는 저희가 손으로 적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만에 하나 그런 거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뽑힐 것 같아서 약간 선택적 후보를 역선택이라고 하죠. 네. 사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뽑는 이런 거 안 되거든요. 네. 솔직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네. 투표는 자기를 제외한 자기 후보를 제외한 저부터 할까요? 네. 네. 거꾸로 가시죠. 거꾸로 가시죠. 저 사실
결정 안 했거든요, 지금. 네.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는 네. 윤여정 선생님. 예.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이로써 꼴등은 면했습니다. 이걸 예상치 못했다고? 이걸 양심 없는 사람을 만나. 네. 윤여정. 윤여정 선생님 가시죠. 네. 저는 근데 이게 거래로 보일까봐. 이거 안 되는데. 저는 아,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 약간의 그런 아날로그 방식이 우리 사회엔 필요하다. 네. 퍼거슨 퍼거슨.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러면 정말 진짜 아닙니다. 좀 그런 게 네. 빈센조는 관우는 절대 선택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써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네. 구차하게 그렇게까지는 그렇죠. 하지 말자. 양심적으로 해요. 맞아요. 저는 여기 지금 적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두 분의 양심을 믿습니다. 양심적으로. 네네. 기호 2번 네, 기호 2번. 관우. 저는 퍼거슨 뽑겠습니다. 아. 네, 퍼거슨. 네네. 네. 아, 진짜 설마 꼴찌하는 건가요? 이거 역시 퍼거슨. 기호 1번. 네, 저는 꾸준히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윤여정 선생님. 오. 어울리네. 이건 네. 어울리는 선택이네요. 제가 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네. 그럼 뭐야? 공동 꼴찌예요? 두 분이서 콘텐츠 진행하시는 걸 꼴등 두 분이서 사이좋게 오, 좋은데요? 네. 방송을 야. 하나 더 만들기로 하고 네. 사이좋게 뭐 폭력적인 두 분이서 아니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음. 지금 청취자분들도 듣고 계실 테니까 네. 댓글로 이제 아, 참여하고 싶은 맞아. 분들은 댓글로 그러네. 참여.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이 다가 아니잖아요. 네. 청취자분들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합산. 모르는 일이죠. 뭐 이게 전체 최종 순위가 아니니까.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빈센조보다는 삼국지 매니아들이 더 있거든요. 네, 이게 저 매니아층이 그쵸. 나올 거예요. 분명히. 빈센조 매니아층도 있잖아요. 되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인 동원하셔서 네. 한번 투표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네. 일단 청취자분들의 반응까지 합쳐서 저희가 최종 순위를 한번 내봐서 네.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네. 뭐 어찌됐든 대선입니다 이제. 뭐 저희가 추구하는 리더의 모습들은 각기 달랐지만 그 공통된 마음에는 우리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으니까 어떤 후보가 되든지 앞으로의 5년 동안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네. 네.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고 리더 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